조선 중기, 남해안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길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해적들이 마을을 약탈하러 왔을 때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후 삶에 대한 희망이나 꿈도 없이 망나니처럼 행동하며 말썽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성인이 된 길수는 여전히 이런저런 말썽을 피우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 꼴이 말이 아니구만. 또 어머니께서 걱정을 늘어놓으시겠구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골목 어귀에서 대낮부터 탁주를 거하게 마신 것인지 제법 취한 길수가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주먹 다짐을 한 모양인지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길수는 어릴 때부터 동네 망나니로 자랐으나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한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불만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여 자신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수야, 이제 왔구나. 밥은 먹었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길수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들어오는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간단히 먹었어요. 어머니는 식사는 하셨는지? 제가 늦어지면 기다리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너 기다리다 좀 전에 먹었다. 너 기다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헌데 또 누구와 싸웠느냐? 몰골이 또 왜 이런 것이냐? 늘 말썽을 일으키는 아들에게 싫은 소리보다 걱정이 먼저인 어머니가 길수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매번 어머니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죄송해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길수야,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다 가신 것이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니? 아버지가 너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많이 아파하실 게다. 아들에 대한 원망이 깊은 길수의 손을 어머니는 다정히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지나고 보면 일이 싸움박질을 하고 난 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늦지 않았다, 길수야. 감정이 앞서거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거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우리 조금만 노력해 보자구나. 네, 어머니. 노력해 볼게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어느 날 아침, 마을 관아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소란스러웠습니다.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던 길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관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잠시 뒤 마을 사도가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명나라 남경으로 사신단을 파견하여 우리 마을로 오고 있소. 우리 마을에서 출항할 것인데 사신단을 수행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짐꾼을 구하고 있소? 사도가 명나라로 갈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는 일이라 힘이 세고 용맹한 자들로 선별할 것이니 원하는 이는 앞으로 나오시오. 신분은 상관없고 사신단과 함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조정에서 은화 100냥을 상으로 내릴 것이오. 은화 100냥이라는 말에 그곳에 모여있던 힘께나 쓴다는 사내들과 길수는 눈을 반짝이며 자원했습니다. 은화 100냥이면 어머니와 함께 한동안은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길수는 사신단에 지원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정에서 명나라로 사신단을 따라갔다 오면 은화 100냥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녀와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가 힘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 기쁩니다.
명나라에 간다는 길수의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수야, 큰돈이기는 하나 너무 위험하다. 배를 타고 그 먼 곳을 다녀오다니. 나는 안 갔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저는 이번이 제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번에 보답해 드릴게요. 먼 거리고 험한 길이기는 하나, 어려운 일을 하고 나면 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화 백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미 결심이 선 듯한 길수의 눈빛에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라만 보았습니다. 꼭 가야 하는 것이냐? 뱃길은 너무 위험해, 길수야. 어머니, 작은 고기잡이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과 사신단이 가는데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고생이야 조금 하겠지만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길수를 가만히 바라보던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고 사신단 뒤만 잘 따라다니다 오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 앞에는 사신단과 함께 가기로 한 짐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힘께나 쓴다는 이들이 모여 있었고 사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방과 포졸들이 지원자들의 체력을 하나씩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한 확인을 하며 어느덧 길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냐? 마을 안에 사는 길수라고 하옵니다. 아하, 그대 이름이 길수구나. 그대 이야기는 제법 내게도 들리더군. 저기 있는 저 돌을 들어 보아라. 길수는 마당에 놓여있는 커다란 돌덩이를 잠시 바라보다 크게 숨을 내쉬더니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몰려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제법이구나. 여태 이걸 그리든 이는 없었다. 배를 타고 긴 시간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괜찮겠느냐? 그런 것이 두려웠다면 일이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꼭 그곳을 다녀와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바라보며 대답하는 길수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또는 흔쾌히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길수, 자네 마음에 드는구나. 내일 아침 묘시까지 폭우로 나와 배를 타면 될 것이다. 다음날 묘시, 마을 포구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떠나는 장정들과 사신단, 그리고 배웅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길수야, 조심히 다녀오너라. 꼭 돌아와야 한다. 네, 어머니. 건강히 돌아올 터이니 어머니도 너무 걱정 마시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그리고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다. 왠지 너에게 주어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실 게다, 길수야.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길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길수는 무언가 아련한 느낌을 받으며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네, 소중히 간직했다가 잘 가지고 돌아올게요. 어머니. 어머니의 배웅을 받고 배에 도착한 길수는 처음 보는 웅장한 배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 앞에는 한양에서 온 사신단과 짐꾼으로 보이는 여러 명들이 분주히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다가가자 사신단의 부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새로 뽑힌 짐꾼인가 보군. 나는 이번 사신단의 부사일세. 저기 있는 것들을 나르면 되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예, 부사님.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신단의 부사와 인사를 나누고 짐을 나른 뒤 배에 오르자 길수는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종 자신과 시비가 붙곤 하던 이 마을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유독 길수를 못마땅해 하던 박돌새가 그를 향해 다가오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망나니 길수 아니? 무식하게 힘만 세더니 너도 이 행렬에 끼었구나. 박돌새, 너도 가는 것이냐? 힘 좋고 능력 있는 이들만 간다더니 꼭 그렇지도 않나 보군. 뭐라고? 이놈이. 무대 사는 내 놈이 배는 타봤어야 알지. 언제까지 그리 건방을 떨 수 있는지 내 지켜볼 것이다. 어릴 적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그를 하필 나라의 큰일인 사신단과 함께하는 배 위에서 만나 오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길수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내려달라고 울지나 말 거라. 그럼 내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던져 줄 터이니. 하! 박돌새, 난 너와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 배 위는 내가 더 잘 아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제발 시비 걸지 말고 잘 지내보자. 어쭈, 그래 잘 안다니 내 지켜보마. 사신단과 함께 가니 말썽 부리지 않는 것이 좋기는 하지. 조심해라. 길수야.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명나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갑자기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파도가 높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군. 아직 이리 바다가 험해질 때가 안 되었는데 무슨 일로 이리 요동을 치는 것인가? 선장의 지시에 배 위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박돌새가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길수란 놈이 이 배 위에 타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배에 불길한 사람이 함부로 타면 용왕님이 노하시는 것을. 뭐? 그 망나니 길수가 타고 있다고. 어쩐지 갑자기 바다가 험해져서 무슨 일인가 하였는데 이 일을 어쩐다. 옛 조선시대 뱃사람의 풍습으로 맑은 날 항해를 나간 후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배에 불길한 것이 있다 여기며 해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박돌새의 말에 모든 언융이 길수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명나라로 가기 전에 큰 사달이 날 것입니다. 저 길수 놈을 배에서 내리게 해야 합니다. 박돌새가 사람들을 선동하자 흔들리는 배에 우왕좌왕하던 사람들도 하나씩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어찌 잠잠하던 날씨가 갑자기 일이 안 좋으냐 말이지. 저놈은 배를 탄 적도 없으니 길수 저놈이 원흉이 맞을 거야. 저런 망나니를 태우니 용왕님이 노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모두 길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자 길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배를 타기 전에 몸도 씻었고 정갈이하고 탔소이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길수가 아무리 말을 하여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길수를 배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 모두가 길수 놈이 원흉이라고 하는데 어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박돌새의 말에 선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럼 저기 보이는 섬의 길수를 내려놓아야 할 것 같구나.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선장님, 저 섬에 저를 내려두신다니요. 저기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데다 배들도 잘 오지 않는 곳인데 저는 어쩌라고 저기에 내려둔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길수를 내리니 많이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자 사신단 부사도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장, 아무리 그래도 저런 곳에 두고 가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그 방법뿐이요. 부사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인지는 알겠사오나 마침 섬이라도 발견하였으니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길수는 더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것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바닷속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 위의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은 옳은 일이라며 선장의 말에 동조하였고 사신단들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일이 되어 미안하게 생각하네? 돌아올 때 반드시 데리러 올 터이니 그때까지 무사히 잘 지내기 바라네. 억울한 감정은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 터이니 돌아가실 때 꼭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비장한 마음으로 내릴 준비를 하는 길수에게 박돌새가 다가와 위로 아닌 위로를 하였습니다. 너무 걱정은 말 거라. 그래도 이 주변으로 가끔 배들이 지나가니 영 지내기 어려우면 그거라도 타고 돌아가 보거라. 헌데 이 주변에서 종종 사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지. 여튼 살아있다면 돌아가는 길에 잘 데리고 가주마. 아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네. 박돌새의 비꼬는 듯한 말에도 길수는 가만히 인내하며 배에서 내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돌새. 이렇게 가다니. 이제 여기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섬을 한번 둘러보기는 해야겠군. 길수는 우선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천천히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걱정에 잠도 잘 못 이루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사신단이 돌아올 때까지 꼭 무사히 이곳에서 잘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테니? 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가 지기 시작했고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에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눈을 붙일 만한 자리부터 찾아봐야겠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섬을 둘러봐야겠어. 한참을 다니며 잠잘 곳을 찾던 중 바위들이 많이 있는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좋겠군. 제법 높은 곳에 있어 짐승이 있어도 피하기 좋고 바닷바람도 막아주니. 한동안 머무를 곳을 찾은 길수는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풀을 가져와 불을 피우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날 뜨거운 햇살이 동굴 입구로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늦게 일어난 길수는 섬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잡고 산으로 들어가 물이 흐르는 곳을 발견하고 먹을 수 있는 열매나 풀들이 있는지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줄이야. 제법 흥미롭긴 하네. 길수는 나뭇가지로 간단한 창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끼니를 때우며 지냈습니다. 저 조그만 것이 잡기가 꽤 쉽지가 않네.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오늘은 너로 정했으니 잡혀다오. 점점 섬에서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혼자 있는 시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에 지루해지기 시작하자 다시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섬을 뒤지고 다닐 때 커다란 바위 위에 웬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 아닌가? 처음에는 기쁜 마음에 다가가려다 며칠 동안 이 근처로 배가 지나지도 않았고 그동안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이상하여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 정말 요상한 일이로군. 그렇게 며칠을 길수는 여인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헌데 그 여인은 그저 물을 깃고 나무를 캐며 물고기를 잡는 등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길수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고는 그녀가 바닷가에서 해초를 담고 산으로 올라갈 때 그녀를 불렀습니다. 옷은 낡아 행색은 초라해 보였으나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저기요, 이곳에 오래 계셨습니까? 갑자기 말을 꺼는 길수에 놀란 것인지 여인이 경계하는 듯 한참을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을 하였습니다. 네, 헌데 이곳에는 어쩌다 오시게 된 것입니까? 아름다운 얼굴에 맑은 목소리를 가진 여인을 처음 본 길수는 넋을 놓고 잠시 쳐다보다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수라고 합니다. 저기 육지에 사는데 어쩌다 보니 이곳에 한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그저 이 섬에 머무르는 이일 뿐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길수를 경계하는 것인지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섬에 머무르고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이 섬에 오래 계셨습니까? 저는 이 섬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나 봅니다. 저는 이제 적응했는데도 힘이 듭니다. 길수가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였으나 여인은 딱히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칠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해 반가워 이야기를 한 것이니 불편하시면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길수의 사과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돌아서는 길수에게 여인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가요? 이곳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인데. 그것이 갑자기 날씨가 좋지 않아지자 선장님과 뱃사람들이 저를 배에서 쫓아냈지요. 그래도 다행히 이 섬이 근처에 있어 여기로 내려주었습니다. 돌아서려던 길수에게 말을 건넨 여인이 고마워 길수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여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길수는 조금 신이 나 발그레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제법 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그래도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들은 무사히 길수 씨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혹시 가끔 이리 말동무를 청해도 될까요? 혼자 있으니 적적하기도 하고 해서. 조심스레 건넨 말에 여인은 잠시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길수와 여인은 섬에서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길수는 무언가 감추는 것이 많은 듯한 여인에게 더 이상 그녀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런 길수가 고마운 것인지 여인은 가끔 자신만이 아는 곳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길수 씨, 오늘은 저와 함께 섬의 뒤쪽으로 가보아요. 섬의 뒤쪽이요. 네, 아마 길수 씨는 가보지 못한 곳일 거예요. 가는 길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렇게 산의 작은 길들을 지나 좁은 바위길을 넘어가니 그곳에는 나무 그늘이 길게 들이우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며 바다와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만나는 몹시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군요. 이곳을 찾은 것도 대단합니다. 저도 섬을 다 둘러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못 보고 지나갔나 봅니다. 아마 이곳은 못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온 길이 아니면 여기까지는 오지 못하거든요. 이곳에 있는 물고기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지요. 기대해 주세요. 두 사람은 저녁으로 먹을 물고기를 잡고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생기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길수 씨는 마음씨가 정말 고우신 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같은 것을 겪어도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이는 극히 드물답니다. 머쓱해진 길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길수가 머무는 바닷가에 돌아와서는 좀 전에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이 물고기 때문이라도 여기 다시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과 함께 먹어서 맛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사람은 원래 함께 할 때 기쁨이 더 배가 되는 법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이 섬에 다시 오실 필요는 없을 듯도 하네요. 묘하게 세상을 달관한 듯한 여인의 말에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든 길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산에서 물을 깃기 위해 가다 여인이 다리에 제법 깊은 상처를 입고는 바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상처가 제법 깊습니다. 어쩌다 이리 다치신 것입니까? 위험한 곳에는 저와 함께 가셔야지요.
제가 오늘 오지 않았으면 어쩌시려고 하셨습니까? 다친 그녀가 걱정되어 말을 쏟아내는 길수를 여인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게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함께 가요. 늘 혼자였기에 생각을 하지는 못했네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 근처에서 약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처를 치료하고 함께 내려가지요. 길수는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 몇 가지를 캐왔고 그는 조심스레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바르고는 자신의 옷을 찢어 동염해 주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으세요? 제가 가끔 상처가 나면 어머니는 늘 자신이 아픈 듯한 표정을 하시고는 이리 치료해 주셨지요. 왠지 그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 없는 여인에게 등을 내어주며 길수와 여인은 조심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길수 씨의 등은 참 따뜻하네요. 마음이 따뜻하면 등도 따뜻한가 봅니다. 치료해주어 감사해요. 여인의 덤덤한 말에 길수는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걷기만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것과 물을 가져다 드릴 테니 쉬십시오. 네,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그렇게 며칠을 길수는 여인이 머무는 곳으로 갔고 길수의 정성 덕분인지 제법 빠르게 상처는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날로 가까워졌고 그것이 못내 즐거워진 길수는 점점 더 여인의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여인이 길수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길수 씨, 깊은 밤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바위굴에는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무슨 불안당도 아니고. 당연히 잠은 저도 제가 있는 동굴에서 잘 테니 걱정 마십시오.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꼭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늦은 밤 제가 잠드는 바위굴로는 오지 않겠다고. 무슨 연유인지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하였고 길수는 기분이 상하기도 하여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녀의 약속이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여 며칠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길수는 결국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왜 굳이 밤에 자신이 잠들었을 때 오지 말라는 것이야. 그것도 자신이 어디서 잔다고 알려주고 말이지. 이것은 와달라는 신호인 것인가? 아니, 정말 내가 이리 우직하고 듬직하니 둘러서 말한 것이지. 난 또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듣고는. 남봉꾼이 맞네. 맞아. 그렇게 여인의 당부에도 길수는 늦은 밤, 여인이 잠든다는 바위굴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파도 소리는 더 잔잔하였고 길수를 반겨주는 듯 달도 아름답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무엇의 신이 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위굴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낮과는 다르게 묘한 긴장감이 그곳을 감돌고 있어 길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제법 스산하네. 이곳에서 혼자 자다니 무섭지도 않으신가? 그렇게 바위굴 쪽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 갑자기 여인의 당부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결코 자신에게 와달라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그곳을 향하던 길수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겠지. 내가 이 무슨 짓인가. 나는 불안당이 맞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 돌아서는 길수의 발걸음에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길을 안내해주는 듯하였고 그의 등 뒤 바위굴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번져 나오는 듯하였습니다. 길수는 동굴로 돌아와서는 좀 전까지 자신이 하려던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잠이 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따뜻한 햇살에 잠이 깬 길수 앞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어제의 일이 생각나 부끄러운 마음에 가만히 인사를 전하는데 여인의 몸에 새로운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갔어야 했나? 길수의 걱정 어린 말에 여인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뿐 왜 이런 상처가 생겼는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으실 건가요? 걱정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바위에 긁혔어요. 조선 중기 남해안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길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해적들이 마을을 약탈하러 왔을 때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후 삶에 대한 희망이나 꿈도 없이 망나니처럼 행동하며 말썽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성인이 된 길수는 여전히 이런저런 말썽을 피우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 꼴이 말이 아니구만. 또 어머니께서 걱정을 늘어놓으시겠구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골목 어귀에서 대낮부터 탁주를 거하게 마신 것인지 제법 취한 길수가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주먹 다짐을 한 모양인지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길수는 어릴 때부터 동네 망나니로 자랐으나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한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불만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여 자신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수야, 이제 왔구나. 밥은 먹었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길수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들어오는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간단히 먹었어요. 어머니는 식사는 하셨는지? 제가 늦어지면 기다리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너 기다리다 좀 전에 먹었다. 너 기다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헌데 또 누구와 싸웠느냐? 몰골이 또 왜 이런 것이냐? 늘 말썽을 일으키는 아들에게 싫은 소리보다 걱정이 먼저인 어머니가 길수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매번 어머니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죄송해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길수야,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다 가신 것이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니? 아버지가 너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많이 아파하실 게다. 아들에 대한 원망이 깊은 길수의 손을 어머니는 다정히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지나고 보면 일이 싸움박질을 하고 난 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늦지 않았다, 길수야. 감정이 앞서거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거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우리 조금만 노력해 보자구나. 네. 어머니. 노력해 볼게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어느 날 아침, 마을 관아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소란스러웠습니다.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던 길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관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잠시 뒤 마을 사도가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명나라 남경으로 사신단을 파견하여 우리 마을로 오고 있소. 우리 마을에서 출항할 것인데 사신단을 수행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짐꾼을 구하고 있소? 사도가 명나라로 갈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는 일이라 힘이 세고 용맹한 자들로 선별할 것이니 원하는 이는 앞으로 나오시오. 신분은 상관없고 사신단과 함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조정에서 은화 100냥을 상으로 내릴 것이오. 은화 100냥이라는 말에
그곳에 모여있던 힘께나 쓴다는 사내들과 길수는 눈을 반짝이며 자원했습니다. 은화 100냥이면 어머니와 함께 한동안은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길수는 사신단에 지원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정에서 명나라로 사신단을 따라갔다 오면 은화 100냥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녀와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가 힘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 기쁩니다. 명나라에 간다는 길수의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수야, 큰돈이기는 하나 너무 위험하다. 배를 타고 그 먼 곳을 다녀오다니. 나는 안 갔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저는 이번이 제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번에 보답해 드릴게요. 먼 거리고 험한 길이기는 하나 어려운 일을 하고 나면 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화 100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미 결심이 선 듯한 길수의 눈빛에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라만 보았습니다. 꼭 가야 하는 것이냐? 뱃길은 너무 위험해, 길수야. 어머니, 작은 고기잡이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과 사신단이 가는데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고생이야 조금 하겠지만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길수를 가만히 바라보던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고 사신단 뒤만 잘 따라다니다 오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 앞에는 사신단과 함께 가기로 한 짐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힘께나 쓴다는 이들이 모여 있었고 사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방과 포졸들이 지원자들의 체력을 하나씩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한 확인을 하며 어느덧 길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냐? 마을 안에 사는 길수라고 하옵니다. 아하, 그대 이름이 길수구나. 그대 이야기는 제법 내게도 들리더군. 저기 있는 저 돌을 들어 보아라. 길수는 마당에 놓여있는 커다란 돌덩이를 잠시 바라보다 크게 숨을 내쉬더니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몰려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제법이구나. 여태 이걸 그리던 이는 없었다. 배를 타고 긴 시간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괜찮겠느냐? 그런 것이 두려웠다면 일이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꼭 그곳을 다녀와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바라보며 대답하는 길수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또는 흔쾌히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길수, 자네 마음에 드는구나. 내일 아침 묘시까지 폭우로 나와 배를 타면 될 것이다. 다음날 묘시, 마을 포구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떠나는 장정들과 사신단, 그리고 배웅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길수야, 조심히 다녀오너라. 꼭 돌아와야 한다. 네, 어머니. 건강히 돌아올 터이니 어머니도 너무 걱정 마시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그리고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다. 왠지 너에게 주어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실 게다, 길수야.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길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길수는 무언가 아련한 느낌을 받으며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네, 소중히 간직했다가 잘 가지고 돌아올게요. 어머니. 어머니의 배움을 받고 배에 도착한 길수는 처음 보는 웅장한 배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 앞에는 한양에서 온 사신단과 짐꾼으로 보이는 여러 명들이 분주히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다가가자 사신단의 부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새로 뽑힌 짐꾼인가 보군. 나는 이번 사신단의 부사일세. 저기 있는 것들을 나르면 되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예, 부사님.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신단의 부사와 인사를 나누고 짐을 나른 뒤 배에 오르자 길수는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종 자신과 시비가 붙곤 하던 이 마을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유독 길수를 못마땅해 하던 박돌쇠가 그를 향해 다가오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망나니 길수 아니? 무식하게 힘만 세더니 너도 이 행렬에 끼었구나. 박돌쇠, 너도 가는 것이냐? 힘 좋고 능력 있는 이들만 간다더니 꼭 그렇지도 않나 보군. 뭐라고? 이놈이. 무대 사는 내 놈이 배는 타봤어야 알지. 언제까지 그리 건방을 떨 수 있는지 내 지켜볼 것이다. 어릴 적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그를 하필 나라의 큰일인 사신단과 함께하는 배 위에서 만나 오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길수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내려달라고 울지나 말 거라. 그럼 내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던져 줄 터이니. 하! 박돌쇠, 난 너와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 배 위는 내가 더 잘 아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제발 시비 걸지 말고 잘 지내보자. 어쭈, 그래 잘 안다니 내 지켜보마. 사신단과 함께 가니 말썽 부리지 않는 것이 좋기는 하지. 조심해라, 길수야.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명나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갑자기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파도가 높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군. 아직 이리 바다가 험해질 때가 안 되었는데. 무슨 일로 이리 요동을 치는 것인가? 선장의 지시에 배 위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박돌쇠가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길수란 놈이 이 배 위에 타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배에 불길한 사람이 함부로 타면 용왕님이 노하시는 것을. 뭐? 그 망나니 길수가 타고 있다고. 어쩐지 갑자기 바다가 험해져서 무슨 일인가 하였는데 이 일을 어쩐다. 옛 조선시대 뱃사람의 풍습으로 맑은 날 항해를 나간 후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배에 불길한 것이 있다 여기며 해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박돌쇠의 말에 모든 언흉이 길수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명나라로 가기 전에 큰 사달이 날 것입니다. 저 길수 놈을 배에서 내리게 해야 합니다. 박돌쇠가 사람들을 선동하자 흔들리는 배에 우왕좌왕하던 사람들도 하나씩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어찌 잠잠하던 날씨가 갑자기 일이 안 좋으냐 말이지. 저놈은 배를 탄 적도 없으니 길수 저놈이 원흉이 맞을 거야. 저런 망나니를 태우니 용왕님이 노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모두 길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자 길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배를 타기 전에 몸도 씻었고 정갈이하고 탔소이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길수가 아무리 말을 하여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길수를 배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 모두가 길수 놈이 원흉이라고 하는데 어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박돌쇠의 말에 선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럼 저기 보이는 섬의 길수를 내려놓아야 할 것 같구나.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선장님, 저 섬에 저를 내려두신다니요. 저기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데다 배들도 잘 오지 않는 곳인데 저는 어쩌라고 저기에 내려둔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길수를 내리니 많이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자 사신단 부사도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장,
아무리 그래도 저런 곳에 두고 가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그 방법뿐이요. 부사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인지는 알겠사오나 마침 섬이라도 발견하였으니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길수는 더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것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바닷속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 위의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은 옳은 일이라며 선장의 말에 동조하였고 사신단들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일이 되어 미안하게 생각하네? 돌아올 때 반드시 데리러 올 터이니 그때까지 무사히 잘 지내기 바라네. 억울한 감정은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 터이니 돌아가실 때 꼭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비장한 마음으로 내릴 준비를 하는 길수에게 박돌새가 다가와 위로 아닌 위로를 하였습니다. 너무 걱정은 말 거라. 그래도 이 주변으로 가끔 배들이 지나가니 영 지내기 어려우면 그거라도 타고 돌아가 보거라. 헌데 이 주변에서 종종 사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지. 여튼 살아있다면 돌아가는 길에 잘 데리고 가주마. 아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네. 박돌새의 비꼬는 듯한 말에도 길수는 가만히 인내하며 배에서 내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돌새. 이렇게 가다니. 이제 여기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섬을 한번 둘러보기는 해야겠군. 길수는 우선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천천히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걱정에 잠도 잘 못 이루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사신단이 돌아올 때까지 꼭 무사히 이곳에서 잘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테니? 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가 지기 시작했고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에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눈을 붙일 만한 자리부터 찾아봐야겠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섬을 둘러봐야겠어. 한참을 다니며 잠잘 곳을 찾던 중 바위들이 많이 있는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좋겠군. 제법 높은 곳에 있어 짐승이 있어도 피하기 좋고 바닷바람도 막아주니. 한동안 머무를 곳을 찾은 길수는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풀을 가져와 불을 피우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날 뜨거운 햇살이 동굴 입구로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늦게 일어난 길수는 섬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잡고 산으로 들어가 물이 흐르는 곳을 발견하고 먹을 수 있는 열매나 풀들이 있는지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줄이야. 제법 흥미롭긴 하네. 길수는 나뭇가지로 간단한 창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끼니를 때우며 지냈습니다. 저 조그만 것이 잡기가 꽤 쉽지가 않네.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오늘은 너로 정했으니 잡혀다오. 점점 섬에서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혼자 있는 시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에 지루해지기 시작하자 다시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섬을 뒤지고 다닐 때 커다란 바위 위에 웬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 아닌가? 처음에는 기쁜 마음에 다가가려다 며칠 동안 이 근처로 배가 지나지도 않았고 그동안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이상하여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 정말 요상한 일이로군. 그렇게 며칠을 길수는 여인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헌데 그 여인은 그저 물을 깃고 나무를 캐며 물고기를 잡는 등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길수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고는 그녀가 바닷가에서 해초를 담고 산으로 올라갈 때 그녀를 불렀습니다. 옷은 낡아 행색은 초라해 보였으나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저기요, 이곳에 오래 계셨습니까?
갑자기 말을 꺼는 길수에 놀란 것인지 여인이 경계하는 듯 한참을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을 하였습니다. 네, 헌데 이곳에는 어쩌다 오시게 된 것입니까? 아름다운 얼굴에 맑은 목소리를 가진 여인을 처음 본 길수는 넋을 놓고 잠시 쳐다보다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수라고 합니다. 저기 육지에 사는데 어쩌다 보니 이곳에 한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그저 이 섬에 머무르는 이일 뿐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길수를 경계하는 것인지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섬에 머무르고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이 섬에 오래 계셨습니까? 저는 이 섬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나 봅니다. 저는 이제 적응했는데도 힘이 듭니다. 길수가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였으나 여인은 딱히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칠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해 반가워 이야기를 한 것이니 불편하시면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길수의 사과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돌아서는 길수에게 여인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가요? 이곳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인데. 그것이 갑자기 날씨가 좋지 않아지자 선장님과 뱃사람들이 저를 배에서 쫓아냈지요. 그래도 다행히 이 섬이 근처에 있어 여기로 내려주었습니다. 돌아서려던 길수에게 말을 건넨 여인이 고마워 길수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여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길수는 조금 신이 나 발그레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제법 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그래도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들은 무사히 길수 씨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혹시 가끔 이리 말동무를 청해도 될까요? 혼자 있으니 적적하기도 하고 해서. 조심스레 건넨 말에 여인은 잠시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길수와 여인은 섬에서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길수는 무언가 감추는 것이 많은 듯한 여인에게 더 이상 그녀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런 길수가 고마운 것인지 여인은 가끔 자신만이 아는 곳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길수 씨, 오늘은 저와 함께 섬의 뒤쪽으로 가보아요. 섬의 뒤쪽이요. 네, 아마 길수 씨는 가보지 못한 곳일 거예요. 가는 길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렇게 산의 작은 길들을 지나 좁은 바위길을 넘어가니 그곳에는 나무 그늘이 길게 들이우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며 바다와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만나는 몹시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군요. 이곳을 찾은 것도 대단합니다. 저도 섬을 다 둘러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못 보고 지나갔나 봅니다. 아마 이곳은 못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온 길이 아니면 여기까지는 오지 못하거든요. 이곳에 있는 물고기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지요. 기대해 주세요. 두 사람은 저녁으로 먹을 물고기를 잡고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생기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길수 씨는 마음씨가 정말 고우신 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같은 것을 겪어도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이는 극히 드물답니다. 머쓱해진 길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길수가 머무는 바닷가에 돌아와서는 좀 전에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이 물고기 때문이라도 여기 다시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과 함께 먹어서 맛있는 걸 수도 있고요. 하.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사람은 원래 함께할 때 기쁨이 더 배가 되는 법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이 섬에 다시 오실 필요는 없을 듯도 하네요. 묘하게 세상을 달관한 듯한 여인의 말에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든 길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산에서 물을 깃기 위해 가다 여인이 다리에 제법 깊은 상처를 입고는 바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상처가 제법 깊습니다. 어쩌다 이리 다치신 것입니까? 위험한 곳에는 저와 함께 가셔야지요. 제가 오늘 오지 않았으면 어쩌시려고 하셨습니까? 다친 그녀가 걱정되어 말을 쏟아내는 길수를 여인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게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함께 가요. 늘 혼자였기에 생각을 하지는 못했네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 근처에서 약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처를 치료하고 함께 내려가지요. 길수는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 몇 가지를 캐왔고 그는 조심스레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바르고는 자신의 옷을 찢어 동염해 주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으세요? 제가 가끔 상처가 나면 어머니는 늘 자신이 아픈 듯한 표정을 하시고는 이리 치료해 주셨지요. 왠지 그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 없는 여인에게 등을 내어주며 길수와 여인은 조심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길수 씨의 등은 참 따뜻하네요. 마음이 따뜻하면 등도 따뜻한가 봅니다. 치료해주어 감사해요. 여인의 덤덤한 말에 길수는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걷기만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것과 물을 가져다 드릴 테니 쉬십시오. 네,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그렇게 며칠을 길수는 여인이 머무는 곳으로 갔고 길수의 정성 덕분인지 제법 빠르게 상처는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날로 가까워졌고 그것이 못내 즐거워진 길수는 점점 더 여인의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여인이 길수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길수 씨, 깊은 밤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바위굴에는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무슨 불안당도 아니고. 당연히 잠은 저도 제가 있는 동굴에서 잘 테니 걱정 마십시오.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꼭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늦은 밤 제가 잠드는 바위굴로는 오지 않겠다고. 무슨 연유인지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하였고 길수는 기분이 상하기도 하여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녀의 약속이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여 며칠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길수는 결국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왜 굳이 밤에 자신이 잠들었을 때 오지 말라는 것이야. 그것도 자신이 어디서 잔다고 알려주고 말이지. 이것은 와달라는 신호인 것인가? 아니, 정말 내가 이리 우직하고 듬직하니 둘러서 말한 것이지. 난 또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듣고는. 남봉꾼이 맞네. 맞아. 그렇게 여인의 당부에도 길수는 늦은 밤, 여인이 잠든다는 바위굴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파도 소리는 더 잔잔하였고 길수를 반겨주는 듯 달도 아름답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무엇의 신이 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위굴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낮과는 다르게 묘한 긴장감이 그곳을 감돌고 있어 길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제법 스산하네. 이곳에서 혼자 자다니 무섭지도 않으신가? 그렇게 바위굴 쪽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 갑자기 여인의 당부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결코 자신에게 와달라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그곳을 향하던 길수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겠지.
내가 이 무슨 짓인가? 나는 불안당이 맞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 돌아서는 길수의 발걸음에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길을 안내해주는 듯하였고, 그의 등 뒤 바위굴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